조광조는 너무 깨끗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너무 입에 바른 말해서 결국은 왕한테도 나중에 버림받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깨끗한 물에 고기 같은 이런 말 있는 것처럼 깨끗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깨끗해도 여러분 얘가 더럽다고 해서 자꾸 더럽다 하면 안 돼. 얘가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내가 완전 깨끗해. 근데 얘들이 다 더러워. 그런데 자꾸 나가서 있잖아. 얘들 다 더럽다. 얘들 바꿔야 된다. 얘들 이렇게 자꾸 잔소리하면 안 돼.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렇게 일단 살 수는 있겠지만 자꾸 뭐라 하니까 얘들이 뭉쳐가지고 내한테 이제 나중에 다가올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꾸 일러주고 이런 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부정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나중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조광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조광조가 주장한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혈량과가 뭐야? 과거 시험 문무잡 이런 게 아니고 뭐다? 추천하자. 인재를 추천하자. 그 다음에 소격서 폐지하자. 소격서가 뭐하는 관청이야. 관청. 소격서는 도교를 주관하는 관청인데 아니 유교의 나라에 무슨 도교를 주관하는 관청이 궁궐 안에 있냐? 없애자 하는 겁니다. 소격서 폐지를 주장한 거야. 소격서 폐지를 주장했고 혈량과는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향약을 강조하는 향약이 뭐야? 향촌 사회에서 지켜야 할 약속. 근데 되게 이게 양반 중심입니다. 평범한 백성 중심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 도덕과 의리를 중요시 여기고 청렴함과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그 다음에 경연을 강화하고 왕도 공부해야 된다. 경연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 이거 나오죠. 위훈삭제. 제 공신인 것 같지만 실제로 제 공신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얘는 1등급 공신인데 실제로는 1등급까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공신을 목록을 새로 짜자 이런 거야. 그러면 공신들이 가만히 있겠나? 난리가 나겠죠. 저 새끼 안 되겠다. 결국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호삭제가 가장 컸죠. 이것 때문에 조광조는 결국은 주초위왕 기억나시나요? 한자로 이게 주초가 왕이 된다는 거야. 대위자. 주초를 합하면 뭐다? 조씨가 된다. 한자로 조씨가. 조광조가 왕이 된다. 이런 거를 이제 퍼뜨려가지고 결국은 훈구들이 이제 조광조 세력들을 날리는 거예요. 조광조를 따르는 사람들을 기묘살인이라고 불렀는데 기묘살인들이 화를 입습니다.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왕도 이때 조광조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습니다. 조광조가 너무 세게 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자, 내가 그럼 여기 설명 안 한 게 이런 거 있죠. 삼포회라는 게 있었다. 삼포에서 왜구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게 중종부대야. 그리고 요때 비변사라는 임시관청이 설치돼요. 임시관청.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하기 위한 임시관청이 만들어지는데 요게 나중에 조선 후기에 가면 상설화됩니다. 그래서 제 의정부와 육조보다 더 높은 기구가 비변사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적어놨다. 자, 그 다음에 인종 보세요. 인종. 자, 태정, 태세, 문단세, 예, 성, 연, 중, 인종이죠. 인종이 내가 왕 몇 년 했다? 1년이지만 실제로 그게 저게 만 1년도 안 됩니다. 9개월 정도 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왕을 짧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종 때는 별로 큰 사건이 없었어요. 인명선 이렇게 합니다. 인명선. 자, 인명선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거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선생님. 을사사화가 명종 때 일어납니다. 명종 때.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은요, 우리 역사에서 되게 뛰어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퇴계 이황 같은 인물들이 이때 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인종은 근데 빨리 죽어요. 빨리 죽었어. 근데 그럼 여기 봐봐. 인종의 외척 외가 처가 쪽이 누구냐면 윤씨야. 윤씨고 인종 다음에 명종의 외척도 윤씨야. 성이 윤씨들이 많네. 윤씨들을 지금 대통령도 윤씨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네. 윤씨들 자 화이팅. 자, 그래서 이때 요 두 윤씨 가문을 따르는 살인들이 있었어. 이들 사이에서 대립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봐. 인종은 금방 죽었어. 그 다음 명종이 현재 왕이야. 그럼 여러분 실세는 인종 쪽일까 명종 쪽일까? 명종 쪽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쪽이 그래도 선배잖아. 먼저잖아. 그래서 이쪽을 대윤, 이들을 따르는 세력을 대윤, 이들을 따르는 세력을 소윤. 근데 실세는 누가 이겼다? 소윤이 이깁니다. 소윤. 문정왕후의 오라비로 불리는 윤원영이 실세였습니다. 윤원영. 드라마도 나오면 문정왕후 윤씨 이런 그 문정왕후의 능이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태능 선수촌이라고 불리는 태능입니다. 태능. 서울에 능이 많잖아. 뭐 정능, 공능, 태능. 그 태능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능 선수촌이라는 그 태능이 문정왕후 능입니다. 문정왕후는 이제 또 한 명의 인수대비 못지않은 또 한 명의 조선 시대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올 만한 그런 여자로 등장합니다. 문정왕후.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문정왕후 때 을묘외변, 자 삼포외란도 있었고 을묘외변도 있었다. 이런 게 이제 외구가 자꾸 쳐들어온다는 거야. 우리한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데 자 시기적으로 봐봐. 1510년이었고 1555년이야. 자꾸 쳐들어온다는 것은 더 큰 뭔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감지했어야 되는데 우리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다 오잖아요. 그걸 조선이 감지하지 못하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율곡 같은 뛰어난 율곡이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일본 상태가 저렇다. 일본 전국 시대가 이제 막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일본은 이때 막 오다 노부나가 나오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근데 일본이 막 전국 시대를 막 통일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 우리도 일본이 저런 것들 통해서 우리한테 쳐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비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왕실에서는 지금 싸운다고 바쁜 거야. 사화 있지.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또 살인이 분화하지.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어떤 국력의 단합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합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미국과의 문제 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오늘부로 휴전했습니다. 어제인가 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막 이렇게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어떤 국력이 탁 모여서 쫙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실제로 여러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이때도 조선 사회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뭔가 단합한 힘으로 딱 여러분이 봐서도 봐봐. 앞에 세종 때는 어땠어요? 뭐를 만들고 한글을 창제하고 농사직설을 만들고 상당히서 뭔가 문화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 발전하잖아. 이게 뭐야? 싸우고 있다. 계속 싸우고 있고 죽이고 싸우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이런 시기가 이제 조선의 중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 잠깐 설명했습니다. 어제 재승방약 체계 다 어려운 표현이죠. 원래 진관 체제가 있었는데 그 방어하는 시스템 군사 방어 시스템 원래는 각자 자기 고을을 지켰다. 그러다가 이제는 한 곳에 집결해서 한다.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하나 뚫리면 그 도 전체가 뚫려버리는 거다. 그 도 전체가 뚫려버리는 이런 단점도 있겠죠. 임진왜란 이것 때문에 다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비변사가 드디어 상설화되었다. 비변사가 없어지는 것은 흥선 대원국 때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때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임꺽정이 등장하는 시대도 이때입니다. 임꺽정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 시대는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농민들이 정치인이 이러고 앉았으니까 농민들이 힘든 거예요. 이런 책들도 있었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책들은. 근데 명종 때 임꺽정이 있었다는 거는 가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조가 왕이 됐어요. 선조도 컴플렉스가 많은 왕입니다. 제대로 된 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안정되고 그 사이에서 왕이 또 자식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세자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또 뛰어난 왕이 등장하고 이렇게 해야 나라 안정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신하들이 다 완전 망쳐놓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자, 결국은 요 시대 때쯤 되면 그래도 드디어 훈구와 사림의 대립에서 사림이 승리합니다. 사림으로서 권력을 잡습니다. 잡고 나니까 사림들이 이제 나눠집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집니다. 왜 나눠졌느냐? 그렇게 열심히 훈구와 싸웠는데 왜 나눠지느냐? 결국은 요때 이제 요 을사사화를 겪으면서 이렇게 외척 세력들 있잖아요. 이 외척 윤씨 이런 외척 세력들을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살림으로서 받아주지 말자. 순수 살림으로 가자. 동의. 좀 그래도 좀 봐주자. 서인. 그러니까 서인의 심의겸 같은 사람. 동인의 김효은이 아니고 김효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자, 근데 이들이 사는 집이 동쪽 서쪽이다. 궁궐 기준으로. 그래서 뭐 동인 서인이라 이렇게 불렀다 하죠. 자, 그래서 외척의 정치 참여를 두고 이렇게 되었다. 자, 그래서 동인의 대표적인 사람 이황, 조식. 침이 아니에요. 조식이 사람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이분들은 대부분 다 어디야? 경상도 쪽. 경상도. 세계 이황, 안동 이런 거. 그 다음에 서인들은 주로 어디야? 기호학파. 기호가 어디야? 경기, 충청. 근데 이거를 뭐 지역 색깔 내는 느낌보다는 하나의 성리학들은 이렇게 학파가 있어요. 뭐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학파들 안에 자기들의 제자들을 양성하다 보니까 경상도 쪽이 동인들이 많았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들 사이에 뭐를 두고 다투냐면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다툽니다. 이조전랑은 이조 판서가 아니에요. 이조 판서가 이조에서 제일 높아. 이조전랑은 그보다 한참 낮은데 요 자리가 중요한 핵심 자리야. 여기서 뭘 하냐면 다음 누구는 누가 선정하고 다음 자리는 누가 선정해. 어떤 인사권을 결정하는 핵심 자리고 또 이조전랑의 후임은 또 본인이 또 추천해. 그러니까 요 이조전랑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요거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툽니다. 남이에요. 전랑, 이조전랑. 자, 아직 외란 하기 전에 잠깐만. 그러면 이제 성리학 잠깐 봅시다. 성리학 잠깐 봅시다. 여러분 성리학은 유학의 한 학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래 유학은 뭐 공자, 명자 가르치던 유학은 제일 처음에 중국에서는 훈고학이라고 등장합니다. 훈고 이게 뭐냐?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 그래서 이걸 한당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훈고학이 뭐냐면 글자의 음과 뜻을 해석하는 거. 음과 뜻을 왜 해석해요? 그건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진시황이 다 없애버렸잖아. 분서갱명해가지고 다 없애버렸잖아. 그거를 진시황 죽고 나서 한나라가 생겼잖아요. 한나라가 유학을 선정하면서 다시 옛날에 그 책들이 몇 권이 발견이 돼. 분서 안 당한 책들이 발견이 되고 그걸 이제 음과 뜻을 해석하고 연구하는데 이게 한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까지 이어지고 당나라에서 공영달이라는 사람이 오경정이라는 책을 만들어내면서 거의 완성이 됩니다. 집대성이 됐어요. 그리고 훈고학 다음으로 뭐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송나라 때 송나라 때 주자가 성리학. 성리학은 같은 유학인데 성리학은 좀 더 우주 만물의 원리를 인간의 심성, 마음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기가 되는 얘기 한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MBTI 같은 거 보면 뭐 E가 있고 I가 있잖아. 성향이잖아. 사람도 보면 그런 게 있다고. 여러분 J가 있고 P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책상을 보면 얘가 J인지 P인지 압니다. 대략. 왕제이들은 가방 정리할 때도 보면 제일 뒤에 제일 큰 책, 그다음 책 순서대로 딱 넣어놓습니다. 왕제이들은. P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어. 원칙을 강조하는 사람. 원칙. 근데 융통성을 강조하는 사람. 그거는 뭐 100%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게 많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리학에서도 나중에 이와 기가 있는데 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원리라는 뜻입니다. 원리 이. 우리가 원리가 중요하다. 이치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는 뭐야? 기운입니다. 기운. 여기 막 졸리는 기운이 나면 다 졸고 싶어. 도서관에 갔는데 다 조용히 공부하는데 혼자 안 들죠? 왜? 기운이 그건 조용한 기운인 거야.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이를 강조하는 학파가 우리나라에 등장합니다. 그게 퇴계 이황입니다.
태계 이황. 율곡은 기를 강조합니다. 기. 한자로 써놨죠. 내가 이를 강조하고 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편을 무시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율곡과 이 태계는요 동시대 인물입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꺼내서 연도를 보시면 동시대 인물입니다. 동시대 인물이고 이황이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황이 이를 보고 굉장히 명석한 아이다. 분명히 나중에 뛰어난 인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율곡 이 또한 이황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서로의 의견은 다르지만 여러분 이런 게 멋있는 겁니다. 무슨 서로 저거 아니면 막 서로 죽여라 하고 다 잡아가라고 이런 스타일의 정치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존경하고 배울 수 있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 봐봐, 그 유교의 핵심 가르침이 수기치임이야. 수기가 뭡니까? 손으로 쓰는 게 수기가 아니고 수, 닦을 수, 기, 몸. 내 몸을 닦는 게, 내 몸을 수양하는 게 먼저냐, 치인,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게 먼저냐. 그거에서 그런 생각에서 태계는 수기가 앞서는 사람이에요. 율곡은 치인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태계 이황은 나중에 관직도 버리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수양하는 겁니다. 공부하고. 그리고 왕이 와서 도와달라니까 신은 이제 힘이 다하여 이러면서 이제 만류하는 거죠. 근데 율곡은 장원급제만 9번 했다고 내가 얘기했죠. 천재. 문과 33명 뽑는 시험에서 장원급제 9번 했어. 와. 천재. 근데 왜 그렇게? 장원급제라는 뜻이 뭐냐면 결국은 왕이 내는 시험 문제에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논술. 근데 그게 뭐야? 결국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는 걸 자기 의견을 표현한 거잖아. 치인입니다. 치인. 율곡은. 그 율곡은 결국은 그걸 강조했고 이쪽은 수기를 강조했네. 사실 뭐가 맞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봐봐. 현실을 개혁하고 지금 잘못된 세상이 많았잖아요. 이상한 것들이. 그래서 지금 대비해야 된다. 10만 장전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거 했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이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이 퇴계의 학문이 일본에 많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퇴계가 원리라 그랬어요, 융통성이라 그랬어요? 원리라 그랬죠. 그래서 일본의 유학자들이 격식을 되게 중요시해요. 더 쉽게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다. 일본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일본 여행 가본 사람들 알 겁니다. 일본은 친절하잖아요. 속마음 다릅니다. 물론 속마음이 또 친절할 수 있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속마음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뭐 이거 좋다 하고 와 갔다가 막 내미전에 그러잖아. 뭐 또 아니다 하고 와 갔다 이 많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좀 분위기와 이런 굉장히 많이 타는 사람들, 우리나라 유형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하지만 실제로 아니다 싶은 걸 안 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마음으로써 뭔가를 받아들이면 정말 올인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믿어도 일본 사람들은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대충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본의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퍼센트가 적지만 뛰어난 그리스도교 신앙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보면 교회다니는 맞아 할 정도로 이상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퍼센트는 일본이 굉장히 작은데도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런 그 성향이 많이 전파가 되었고, 물론 일본은 그것만 영향을 받은 건 아닙니다. 일본의 어떤 사무라이 시대가 오래 있었고 일본만의 독특한 그런 게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성악 십동, 왕으로서 이렇게 어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적혀 있는 게 성악 십동인데 내가 이거 왜 적어놨냐면 요거랑 헷갈리거든요. 성악 지묘는 율곡이 있었고 성악 십도는 태계가 있었어요. 이런 한 글자 때문에 두 글자인가? 두 글자 때문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보기로 나왔을 때 이게 태계 건지 율곡 건지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 다른 유학도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합시다. 자, 이제 임진왜란 갑니다. 임진왜란 하고 조금 쉴게요. 자, 임진왜란 우리 부산으로 왔죠.
1392년 4월 달에 우리 부산 저기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좌천동 5번 출구 앞에 있는 부산 그 앞에 부산 진성 거기에 정발 장군이 지키고 계셨는데 거기에 쳐들어와서 열심히 부산 진성의 사람들이 싸웠지만 전멸했다. 그리고 쳐들어간 곳이 동네 읍성이었다. 거기 우리 유명한 송 무슨 장군? 송상현 장군이 거기 계셨는데 전사이 가도난 유명한 말이죠. 뭐였어요?